여러분, 주변에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 중에 나랑 흔쾌히 상담해 줄 사람 어디 없나?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당신은 부자 됩니다. 당신은 이미 시작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하와이 모닝커피입니다. 그렇게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 중에 실제로는 그런 사람들에게 상담받는 건 둘째치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는지조차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나심 탈레브의 행운에 속지 마라와 칼 뉴포트의 딥워크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저의 생각을 좀 많이 더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의 멘토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을 무너뜨리는 보이지 않는 음모. 여러분 혹시 좌절하고 있나요? 괜찮습니다. 실망스럽고 힘든 나머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은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니까요.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는 비결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좌절하면 모든 게 실제보다 더 심각해 보이죠. 여러분의 상황이 나아지도록 마술 지팡이라도 휘둘러 줄 수 있으면 좋으련만. 하지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겪는 여정에 감사하지 않겠죠. 우선 인생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대한 음모는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누구는 장점이 많아서 성공하고 누구는 단점이 많아서 실패하게 하는 조작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불행하도록 누가 사주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맞닥뜨린 문제는 여러분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야 하는 제대로 된 길로 경로를 다시 설정하는 과정인 것이죠. 그러니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단 나한테가 아니라 나를 위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는 생각과 관점을 바꿨을 때 훨씬 빠른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이유, 상황이 힘들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모든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안 좋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벌어진 일은 지금 현재의 여러분이 보기에 안 좋은 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의 여러분이라고 강조한 이유는 미래의 여러분에게는 그 일이 최고의 기회이자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여하튼 첫 번째 상황을 겪으며 여러분은 스스로 모르게 부정의 필터, 네거티브 필터가 씌워집니다. 마치 스스로도 모든 게 색안경을 쓴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일을 마주합니다. 평소라면 안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정도의 일을 마주한 것이죠. 그런데 이미 부정의 필터를 쓰고 있는 여러분에게는 숨 쉴 틈도 없이 연달아 일어난 안 좋은 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증폭되면서 감정을 담당하는 여러분의 편도체 아미그달라는 여러분의 이성을 납치합니다. 의학용어로는 아미그달라 하이제킹이라고 부르는 이 편도체 납치 현상은 쉽게 여러분의 이성적인 사람으로서 생각하고 대응할 수가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 너 이성 잃었어 라고 말하는 상황이죠. 그런 상태에 놓인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거나 무언가에 집중해야 한다면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온 신경이 연달아 일어나버린 안 좋은 그 일에 가 있어서 정작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실수를 하고 서두르는 바람에 결국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무려 세 번째 안 좋은 일이 연달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모든 안 좋은 일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다고 완전히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겁에 질린 나머지 포기를 합니다. 포기를 하고 나면 좌절감이 밀려오죠. 그러면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이 잿빛으로 보일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안 좋은 일을 한꺼번에 몰려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기서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 후 바로 그 다음으로 할 행동은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관찰해보고 얻은 결론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이 지닌 독특한 재주를 파악하고 그 상황을 디딤돌로 삼았을 때 성공을 이루고 행복해졌다는 것입니다. 거창함의 필터를 벗어라. 자신만의 독특한 재주, 즉 재능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면 대부분 거창한
재능을 생각합니다. 피아노 콩쿠르 1등, 노벨상, 유니콘 기업 창업 같은 그런 것들만 재능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모두가 나머지 99%의 자기 재능을 못 보는 것이죠. 바로 이 거창함의 필터가 문제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잘 보면 저건 저 사람밖에 못한다 싶은 디테일의 재능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말이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중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재능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식으로 보면 여러분 스스로 한계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재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될 겁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끊지 않고 들어주는 능력. 두 분의 이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하며 어색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능력. 상대가 힘들어 보일 때 적당한 타이밍에 기분을 전환시켜줄 농담 한마디 할 수 있는 센스. 눈에 잘 보이진 않지만 혹은 정리 안 된 걸 보면 못 참는 정리감각. 대단한 요리사는 아닌데 이상하게 먹으면 행복해지게 만드는 요리감각. 기억력 대신 사람으로 기억하는 능력. 즉 언제나 누구랑 무엇을 대해 얘기했는지 다 기억하는 사람. 상대가 쓴 글이나 말 중에 그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을 뽑아내는 능력. 새로운 공간에 들어가면 공간과 가구 배치가 먼저 보이는 능력. 어린아이를 5분 안에 웃게 만드는 능력. 타인의 성향에 따라 말투와 속도를 맞춰주는 능력. 너무 많죠. 지금 제가 드린 이런 예시는 그냥 생각해보고 적은 것뿐인데요. 보통 이런 것들을 그냥 하는 건데 하고 넘기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건 그냥 하는 거, 그게 바로 디테일한 고유 재능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재능이라는 것은 핵심의 희소성이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람한테는 그게 자연스럽다는 데 있는 겁니다. 탈구잼을 만드는 손맛, 공감을 주는 귀, 사람을 안심시키는 말투, 이런 것들이 사실 개개인의 장르인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사람은 천재다 라고 했던 말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성공하기 전에 바로 그만둔다. 대부분 사람은 목표가 무리하거나 비현실적이어서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내심이 부족해서 포기하시죠. 익숙한 곳으로 물러서고 대부분 성공을 거두기 직전에 도망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바꾸기로 결단했다면 갑작스러운 변화를 감당 못할 것만 같더라도 계속 가야 합니다. 목표를 향해 움직일 때 드는 두려움엔 강한 힘이 있습니다. 사실 너무 강력해서 여러분을 무력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여도 계속 밀어붙여야 합니다. 왜일까요? 좋아 보이는 것들은 생각보다 그렇게까지는 좋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안 좋아 보이는 것들도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나서 합리화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 비난하면서 소모한 에너지로는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상황을 가감하게 돌파할 때 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할 뿐이죠. 그리고 평범한 사람이라면 분명히 쉬운 길을 택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겁니다. 하지만 쉬운 길을 조심하세요. 대부분의 지름길은 가장 오래 걸리는 길입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여러분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했던 그 지름길 선택한 적 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쉬운 길은 대개는 더 멀리 돌아가는 길입니다. 방황하다가 의도치 않게 평범해집니다. 분명하고 뚜렷한 목적이 없는 사람은 대부분 방황하다가 의도치 않게 평범해집니다. 제 형 가족이 최근 겪은 일은 제가 지금 말한 것이 무엇인지 그대로 보여줍니다. 형과 형수님은 제주도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카약에 도전해보기로 했고 혼자서 바다에 들어가기 전 안전한 호텔 수영장에서 먼저 카약 강습도 받았죠. 그 두 사람은 패들과 구명조끼를 찾아서 미지의 깊은 바닷속 아름다움을 찾으러 태평양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주변에 아무도 없었고 그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다는 잔잔하고 평온해서 완벽했죠. 바다 밑에서 형형색색의 빛나는 물고기, 화려한 수중식물과 산호초를 보며 바다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황홀한 경험은 곧 잊을 수 없는 경험으로 바뀌었습니다. 형이 카약 밖으로 머리를 들어 주의를 받습니다. 그제서야 먼 바다로 떠내려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저 멀리 호텔은 거의 보이지도 않을 정도였고 형수님과 자신은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형이 형수를 불렀을 때 형수님도 금세 위험한 상황에 부딪힌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어느새 즐거운 카약은 끝나버렸고 두 사람은 죽으림을 다해 해변을 향해 패드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발에 땅이 닿았고 해변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얕은 물에 도착할 수 있었죠. 안전하게 해변에 도착하고 나서야 두 사람은 완전히 지쳐서 모래사장에 쓰러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살면서 직업적이나 개인적으로 표류하는 일은 흔히 일어납니다. 사실 사람은 종종 방황합니다. 그런데도 유감스럽게 표류하다 자신이 선택한 목적지에 도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모르는 사이 떠내려가다가 결국 그제서야 죽으림을 다해 헤엄치려고 노력하죠. 그렇다면 도대체 목적을 정하고 그걸 추구하며 사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걸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5년 후 내가 원하는 모습, 10년 후에 내가 원하는 모습을 적어보세요. 만약 5년 전인 2020년과 지금 2025년에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모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지난 5년간 바닷속 풍경을 구경하며 표류했던 겁니다. 5년 후, 10년 후 자신의 모습을 적었다면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모습으로 거듭나는데 필요한 일을 하고 있나요? 표류하지 않으려면 일단 현재 자신의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어느 방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꿈꾸는 모습에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까? 아니면 더 멀어졌습니까? 주위를 둘러봐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미치는 강력한 영향력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노력해서 이루고 싶은 모습은 주변 사람의 모습을 반영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방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기 위해서는 해야만 하는 일을 할 때 기회를 찾아야 한다. 누구나 자신이 꿈꾸던 모습과 실제 모습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격차를 줄일 때입니다. 우선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이 여러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나요? 일은 선물이자 특권입니다. 지금 하는 일이 긍정적으로 여러분의 목적을 이루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출근한다면 업무의 효율, 여러분이라는 사람 자체의 효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 대부분 자신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면서 자리가 안정되면 편해져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방법과 원칙을 세우려 하지 않고 표류하죠. 그리고 직장에서 매일 뻔한 일을 하며 지루해하고 만족하지 못한 채 경력을 낭비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매일 가야만 하니까 출근하고 있지는 않나요? 뚜렷하게 세운 목적이 처음부터 없었으니 직장에서의 모든 경험이 목적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수 없을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어디에서도 충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에서 성공하는 모습을 이룰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제가 꽤 긴 시간을 많은 사람들을 관찰한 결과 하고 싶은 일이 아닌 그저 돈 때문에 지금의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것이라는 사람들 중에 지금 하는 일을 좋아하려는 노력 자체를 해본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한 많은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 아무 상관없던 예전 직장 혹은 예전의 커리어에서 좋아하지는 않지만 좋아하려고 노력해본 경험, 좋아하지는 않지만 잘해보려고 노력해본 경험, 이후 진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의 진실이란 여러분이 명확한 목적을 찾았다고 해봅시다. 뚜렷한 목적을 세웠다고 갑자기 인생이 쉬워지는 건 아니니 주의하세요. 오늘 고민한 똑같은 문제를 여전히 고민할 겁니다. 하지만 고민을 보는 관점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겁니다.
뚜렷한 목적이 없다면 뜻밖의 원치 않은 사건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버릇이 생기죠. 반면 분명한 목적이 생기면 인생은 훨씬 차분합니다. 저는 이 교훈을 굉장히 어렵게 배웠습니다. 일을 시작하던 무렵 업무는 잘하고 있었지만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니던 회사의 경영난에 시달렸죠. 점점 참을성이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더 나은 직장을 찾으려고 면접을 보기 시작했어요. 결국 급여가 조금 높은 것 외에는 별 볼 일 없는 회사로 옮기기 위해 확실하게 경력을 쌓을 수 있던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실수라는 걸 깨닫기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전에 다니던 직장의 경영난은 일시적이었던 거죠. 당시 저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면 그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당황하지 마세요. 실제로 좋은 일이 생긴 만큼 좋은 것이 아닌 것처럼 나쁜 일도 보이는 것보다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붕은 햇빛이 밝을 때 수리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려 150년 찰스 다윈이 한 말인데요. 살아남은 종은 가장 강한 종도, 가장 똑똑한 종도 아니다.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각각 정도는 다르지만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런데 변화를 받아들여야 할 생활의 일부라는 것이 150년 전 다윈이 남긴 메시지죠. 변화가 가장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 때가 바로 가장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여러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고집을 부리며 변화를 거부하다가 가진 것을 잃은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편안함에 빠져 변화를 꺼리면 위험이 따릅니다. 편해지면 자기만족에 빠지고 자기만족은 성공을 방해하는 최악의 적, 즉 실패보다 훨씬 부정적인 근원입니다. 차라리 실패하면 다른 방향으로 시도해서 성공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당한 자기만족은 편하고 현재 상태에 만족해버리니 성공을 방해하죠. 오히려 여러분이 상황이 나아졌을 때 계속 향상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상황이 좋을 때가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니까요. 변화가 가장 필요 없다고 생각할 때가 그때가 가장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는 게 변화의 진짜 역설입니다. 당황한 상태가 아니므로 더 제대로 볼 수 있고 스트레스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변화를 일으킬 가장 적절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바로 모든 것이 그럭저럭 괜찮아 보일 때입니다. 햇볕이 날 때 지붕을 고쳐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를 더 깊게 만드는 시간 하와이 모닝커피였습니다. 커피 한잔 하십시오.